자, 이번 시간 제 76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4번부터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일반 전표인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지는 요 구분하는 방법은 부가세가 있나 없나 요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되겠습니다. 자, 10월 27일 일반 전표에 한국유통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전액이 보통예금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자, 10월 27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한국유통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외상값을 전부 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1,00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고, 이게 3천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뭐냐? 약속어음으로, 다시 말해서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중간에 차변, 대변, 차변할 수는 없으니까 요 중간에 차변에 받을 어음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자, 끼워 넣는 요령이 있습니다. 맨 위에 줄에 메뉴에 보면 오른쪽 끝에 전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커서를 요 밑에 아무데나 그냥 넣은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 사이에 이렇게 한 줄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다가 차변 받을 어음 집어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지우고 싶다면 요쪽에 네모 한 칸에 클릭하고 삭제 버튼 눌러버리면 돼요. 이거 옛날에는 빨간색이었는데 2018년도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차변 110번 받을 어음 해서 거래처 이것도 넣어야죠. 채권이니까 한국유통 2천만 원 하고, 원래 3천만 원이었던 보통예금은 1,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 된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11월 9일) 공장 기계 수선비로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 별도해서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고 LS 산전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적 지출로, 다시 말해서 수선비 비용으로 전부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 중 2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11월 9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1월 9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보니 과세, 수선비 300에 30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분기에는 현금으로 돼 있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출금 전표로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 유형이 현금이니까. 그러면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수선비 520번 300만 원 돼 있는데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중에 얼마? 100만 원만. 자, 2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다 하니까 이거는 기계장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선비 요 300만 원은 100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요거는 중간에 끼워 넣기가 아니고 밑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우선 여기 있는 300만 원 있던 수선비를 요거 먼저 수정해 줘야 됩니다. 100만 원으로. 안 그러면 밑에 칸에 입력이 안 돼요. 차변 대변 금액이 딱 맞아 있는 상태라. 그래서 여기 300만 원 있던 자리 100만 원으로 먼저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가서 똑같이 지금 현금으로 돼 있으니까 출금이 되죠. 출금 206번 기계장치, 그리고 거래처는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한 줄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읽고,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끼워 넣기 하는 거, 요거는 요 금액 먼저 수정하고, 이게 왜 이것도 수정 안 하고 한 줄 넣으려고 하는데 왜 입력이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요거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먼저 수정해 줘야 200만 원 추가 입력이 된다는 거. 자,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로리알 회사의 외화 외상매입금 1,300만 원, 미화로는 10,000불입니다. 그러니까 1불의 환율이 1,300원일 때, 자, 외상매입금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거. 근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을 보니까 아직 갚은 건 아니에요.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환율이 1,100원입니다. 그러면 1,100원 10,000불 이거 곱하기 하면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1,100만 원으로. 앉은 자리에서 얼마예요?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200만 원이 공돈이 생겼어요. 이러면 좋죠. 자, 그러면 외화 외상 계정 과목은 그냥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200만 원 줄어듭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200만 원. 자, 요거는 이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여러분들 아직도 요 외환 차익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외환 차익은 요거는 갚았을 때입니다. 갚거나 받거나 할 때 결제가 이루어질 때 환율 변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고 요거는 미실현 이익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갚을 때쯤 돼가지고 또 환율이 거꾸로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실현되지 않고 환산만 한 겁니다. 환산만 한 거, 외화 환산 이익. 자, 요거 거래처 확인해야 되겠죠. 로리알. 해서 입력하면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 로리알 해서 2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산정리사항 2번 문제. 기말 현재 국민은행 차입금 3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죠. 그중 500만 원이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돌아야 했다. 단 유동성 대체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인 외화 장기 차입금을 그중에 500만 원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유동 부채로.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자, 금액은 500만 원. 자, 대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장기 차입금을 단기로 전환해 줄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 자, 거래처 마찬가지. 이것도 국민은행 입력해 줘야 됩니다. 500만 원. 그러면 얘는 장기자가 들어갔지만 앞에 유동성이 들어갔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봅니다. 계정 과목은 물론 단기 차입금 별도 있지만 그래서 유동 부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5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가서 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죠.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원재료 1,550, 제공품 120만 원, 제품 7,6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원재료비 밑에 10번 자리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자, 입력은 이건 결산 전 금액이고요. 결산 반영 금액 밑으로 쭉 내려와서 1,55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그 밑으로 또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괄호 8번 단기 총제조 비용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 10번 기말 제공품 재고액 요거 120만 원. 그 다음 제품 7,650만 원은 그 바로 밑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밑에 마찬가지 기말 제품 재고액 7,650만 원 해주고 중요한 거
꼭 전표 추가. 자, 요 왼쪽 위쪽에 보면 있죠. 전표 추가 안 눌러주면 이거 점수 안 나옵니다. 3점짜리. 자, 해서 이거는 끝났고요. 이제 조회하는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 거래처 원장 뒤지면 되죠. 장부. 자, 거래처 원장 가면 잔액 여기 있습니다. 자, 6월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부터 6월 30일 해버려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니까 251번 외상 매입금 검색해서 찾으면 되고, 그리고 거래처는 맨 위에 있는 보명상사부터 맨 밑에 있는 성보까지. 그래서 검색을 하면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그랬습니다. 잔액 여기 있습니다. 쭉 보다가 랭킹 1위 여기 보니까 1억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가장 외상값 안 갚는 나쁜 거래처 어딘가 봤더니 소나무 유통이에요. 자, 거래처는 소나무 유통, 금액은 1억 5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입니다. 이동안 주식회사 수령으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매수, 몇매, 그 다음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회계관리에서 다 해왔는데 부가세에 대한 거니까 부가가치 와서 메뉴가 뭐 딱 나와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 세금계산서 매수 보는 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자 1월부터 3월 월 검색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쭉 나타납니다. 수령, 주식회사 수령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있네요. 수령 매수는 4매. 자, 4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여기 보면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2,960만 원. 간혹가다 세액은 얼마인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액은 그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매 2,960만 원 요거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찾기만 잘 찾으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 요게 좀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아주 귀찮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급액이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한 달이 아니고 넉 달이에요. 한꺼번에 넉 달치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하면 1월계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월 단위니까 1월계표 가서 월계표를 클릭한 다음에 1월부터 4월 해버리면 넉 달치 한꺼번에 나와버려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월 4번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자 여기 계정 과목에 보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그 중에서 지급액이니까 판매비 일반 관리비 비용이니까 지급액은 이쪽에 있고 대체냐 현금이냐인데 자 현금 지급액이 가장 큰 거 1월 달은 491만 6,2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2월 달 검색을 했더니 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현금 512만 4,400원. 자 가장 큰 월이라고 했으니까 현재까지 2월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 3월을 갔더니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3월에서 3월 해서 봤더니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현금 지출액 1,500만 원. 자 아까는 얼마였죠? 510만 원. 뭐 상대가 안 되네요. 1,500만 원. 현재 또 1등입니다. 그러다가 4월 갔더니 얘가 1,711만 6,600원.
랭킹 1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월 4월 금액은 요 금액 1,711만 6,600원. 요거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이론 정답 입력하는 데 가보면 칸이 두 개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다 끝났습니다. 자, 76회 아주 뭐 특이하게 수험생들 괴롭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40 몇 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7회 또 감독관 확인번호 입력하는 게 4자리로 바뀝니다. 요거부터 자, 77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